예, 엊그저께 방영했던 거고요. 얼마 안 됐어요. 2019년 3월 31일 방영된 2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5일 저녁에 호련이 사라졌던 15살 여중생 엄냥. 여기도 간략히 요약돼서 나오네요. 예, 스토리가 엄유전 가명. 여기는 다른 님 가명으로 나오네. 아까 엄연화 했는데. 당시 중학교 2학년. 귀갓길 어머니와의 통화가 엄냥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엄요정 어머니 2003년 실종 직후에 찍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화질이 구리네. 맞네. 통화하고 10분이 돼도 5분 정도면 애가 올 건데 안 오는 거예요. 가출이 심하기에 엄냥은 너무도 성실한 학생이었다. 가족들은 애타게 엄냥을 찾아 나섰지만 딸을 목격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개근사 탔던 아주 부지런한 학생이었습니다.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집에 안 올 리가 없죠. 예. 그런데 실종 24일째 되는 날 집에서 7km 떨어진 한 야산에서 엄냥의 가방, 노트 등 소지품이 발견된다. 예, 이건가봐요. 실종 48일이 되는 날에는 배터리가 분리된 엄냥의 휴대폰이 발견된다. 와, 진짜 옛날 거는 KTF 보고싶당 알러뷰 언제든지 전화하렴. 아, 이거 좀 슬프네. 아, 예. 그리고 해가 바뀐 2004년 2월 8일 도로 옆을 수색하던 한 형사 눈에 이상한 것이 발견된다. 이은영 최초 발견자. 최초 목격자네요. 예. 여기 박스가 있었어요. 눈에 젖은 박스가 여기 있었고 절반쯤 가려져 있었거든요. 배수로 입구를 낡은 종이상자가 반쯤 가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딘가 수상한 모습이 종이상자를 들춘 형사.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엄냥의 시신이었다. 실종된지 96일 만에 도로 옆 배수구에서 차가운 시신을 발견된 엄냥. 자, 이게 실제 그 사진인가봐요. 아, 개빡친다. 개 씨발새끼 범인 개새끼. 아, 존나 열받는다 진짜. 아, 개분노네 진짜.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 옆 배수로에서 발견된 시신의 상태는 너무도 참혹했다.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웅크린 모습이었고 산방신은 심하게 부패되고 훼손된 상태였다.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다. 알몸으로는 발견된 상황이었지만 외관상의 상처도 범인의 DNA도 발견되지 않았다. 좀처럼 알 수 없었던 죽음. 그런데 딱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어린 여학생의 손톱과 발톱에 아주 빨간색의 매니큐어, 손톱, 페디큐어, 발톱 칠일 사건은 제 평생 처음입니다. 예, 피해자의 손톱과 발톱에 매니큐어, 빨간색의 매니큐어, 페디큐어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그 피해자가 바른 게 아니라 그 범인, 그 개새끼가 바른 겁니다. 예. 15살 여중생이었던 엄냥의 손톱과 발톱에 짙은 빨간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던 것이다. 엄냥은 평소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시신에서 발견된 매니큐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예, 이건가봐요. 아, 이 매니큐어. 놀랍게도 매니큐어는 범인이 엄냥을 살해한 뒤 바른 것으로 밝혀졌다. 예, 살해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바른 거예요. 미친놈이. 예. 더 놀라운 사실은 빨갛게 매니큐어를 칠한 뒤 거기다가 또 그 심지어 손톱과 발톱을 깎아 놓았다는 것.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15 어린 여중생에게 이토록 참혹한 일을 벌인 것일까? 그니까 죽인 다음에 살해한 다음에 매니큐어랑 그 페디큐어 바른 다음에 빨간색 손톱과 발톱도 가지런히 또 깎아 놓았고, 이 새끼 그거 또 발톱이랑 손톱 깎아 놓은 거 가져간 거 아니야? 또라이 새끼여. 아, 진짜 죽이고 싶다 진짜. 포천경찰서 당시 수사 팀장. 그리고 발톱, 손톱도 깎아놓고 이 길을 마을 사람들은 뒷길이라 부르고 있었다. 인근 주민도 몇 명만 알고 있다는 뒷길. 그날 엄냥은 이 뒷길에서 사라졌다. 불빛이라고 가로등 하나가 전부였던 동네. 야, 이런데서 이거 목격자가 있을 리가 있겠냐고. 이거 시골에서 2003년이면 CCTV는 당연히 없을 테고, 시골에는 아직도 뭐 당연히 CCTV 없잖아. 실종 당일 엄냥은 오후 6시까지 친구들과 놀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뒷길로 향했다고 한다. 6시에 한 3발자국 들어가는 걸 보고 저도 다른 쪽으로 왔거든요. 10시 18분 엄냥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5분이 지나 딸은 오지 않았고, 그로부터 40분 후 어머니가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친구와 헤어진 곳에서 엄양에 사는 아파트까지 걸어서 10분 거리. 엄마가 통화 후 이 길의 중간쯤에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엄양. 그러니까 이제 6시 이후에 이제 그 범인 그 새끼가 이제 피해자 납치를 한 거지. 뒷길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집까지 5분이면 오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시각 뒷길을 걸어다 수상해 보이는 흰색 차량을 본 주민이 있었다. 혹시 그 차량에 엄양이 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누구의 차량인지는 알 수 없었고 그 뒤 말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이제 시골 동네는 이제 이런 소문 그만 퍼지지. 1편 괜히 봤네. 이렇게 어둑어둑한데 왜 저렇게 가리고 할까. 전문가의 현장을 함께 찾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근거리까지는 내가 태워다 주겠다는 호의 동승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요. 집까지 고작 5분 거리였지만 어둡고 추웠을 11월의 밤. 어쩌면 엄양은 익숙한 길에서 마주친 차량을 크게 경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렸기 때문에 또 순진하고 딱 보니 이제 바른 학생이었고 그냥 아무 의심 없이 탔을 것 같아요. 설마 뭐 그런 생각 했겠습니까? 낯선 사람이 뭔가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범인을 엄양을 태운 차량 안에서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시신에 남은 상처도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시신이 상반신이 하반신에 비해 부패가 심했던 것도 목 부분에 우려 때문에 추정된다고 하는 전문가. 후경 뒷목부의 근육관 출혈은 충분히 목에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머리의 두피 아래쪽에 출혈이 있는 걸 보면 어디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뒷길에서 엄양을 납치한 뒤 그곳에서 6km 떨어진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범인. 그리고 근처 야산에 소지품을 버리고 자취를 감췄다. 실종 지점이 여기고 이제 시신 발견 지점 6km 유류품 발견 지점. 그런데 왜 하필 범인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 옆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것일까? 차량이 이동해야 되는 이 동선을 따라 이전부까지 넘어가서 시내로 들어가면 자 시신 발견 지점이네요. 더 이상 시신을 다른 방법으로 은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정부로 가는 방향. 그래서 경찰은 포천 지역에 지리감이 있으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용인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현장 주변에서 이문의 찬양을 받다는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리고 조사했으나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범인의 행동에 한 가지 의문인 것이 있었다. 수색 작업 중 야산에서 발견된 엄양의 소지품 대부분이 실종 당일 집에서 하고 나간 그대로 발견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노트는 이름 부분이 찢어진 상태로 발견된 것이었다. 이름을 뜯었대요. 이름 부분. 다른 건 다 있었는데 뭔가 이제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으니까 찢은 거겠죠. 그냥 찢은 거겠냐? 아니면 뭐 혼동을 주기 위해서 찢어 놓을 수도 있고, 범인이 치밀한 새끼이기 때문에 수집일 수도 있고. 수집. 이 새끼는 그냥 몰라요. 이 새끼 완전 콜렉터야 진짜. 영화 콜렉터 하시죠. 콜렉터. 영화 콜렉터 보시면 거기도 이제 사람 모아고 막 죽이고 막 수집하고 그러거든. 이 새끼도 좀 극각 아닌가. 가방 안에 있던 물건 모두 이름 부분만 찢겨나간 사실을 확인된다.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 모두 이름만 찢겨나갔대요. 수집한 거네. 얘. 수집. 지인 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직접 알 수도 있고 피해자의 부모님을 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류품 발견이 쉽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을 수도 있고요. 엄양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남자가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 결국 혐의가 없는 걸 밝혀진다. 경찰은 엄양과 엄양 가족 주변은 물론 지역 거주민, 차량, 통신에 대한 수사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대체 범인은 어떤 사람일까? 차 하부인가 어디가 고장이 나서 폐차를 시켰죠. 차도 오래 탔고. 그날 밤 홀로 이곳을 찾아와 시신을 유기하고 간 범인. 그런데 시신을 유기한 모습에서 이상한 점이 보인다고 말하는 전문가. 사망 후 최소 7시에서 8시간 이상 어떤 좁은 공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사망 후에 마지막 자세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굽히기는 어렵거든요. 시신은 50인치 크기의 상자나 가방 등에 장시간 보관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배수로 입구를 막고 있던 TV 상자가 있었다. 자, 이건가봐요. 칼라 TV.
그 당시에는 깨끗했다는 TV 상자. 굉장히 깨끗했단 말이죠. 근데 새거였어요. 훼손되기 전 상자 모습으로 복원해 부피를 측정해보니 약 50인치 정도가 나왔다. 당시 시신이 보이지 않도록 배수로 입구를 TV 상자로 가려놓았던 범인. 혹시 시신을 보관하는데도 이 상자가 쓰였던 것은 아닐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시신을 굽혀서 그러나 조사 결과 상자 안에는 피해자의 DNA나 분비물 등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은 꽤나 치밀했다. 어느 곳에서도 그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대단한 새끼예요. 이 새끼가 대단한 게 흔적을 아예 안 남겼어. 미친 새끼가. 예? 흔적을 안 남겨. 아주 이제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건이 아닌 것 같아. 이 새끼는. 이 새끼 범인 수법을 보면, 치밀한 거 보면 이 새끼는 이게 한 건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너무 치밀해. 단서가 없어. 증거가 없어. 혹시 상자에서 뭐 범인의 DNA는 없었나요? 그런 거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 그가 남긴 것이 있었다. 피해자의 손톱과 발톱에 칠한 매니큐어. 전문가들은 범인의 성 도착증을 가진 사람을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의 손톱과 발톱을 잘라간 것 역시 그러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예, 처음부터 의도한 범인의 목적은 선폭행이 아니고, 예, 선폭행 흔적이 없었죠. 예, DNA 결과 안 나왔고요. 예, 성적인 유린 행위, 그런 유사 성행위라든지 피해자의 유류품 중 교복과 속옷은 어디 있어도 발견되지 않은 점. 교복이랑 속옷은 지가 이제 수집한 거지, 가져간 거죠. 딱 보니까 피해자의 물건 중 이름 부분은 훼손된 점도 범인의 성도착증 환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한다. 종합하자면 성도착증 환자의 특성상 매니큐어는 범인만이 아는 장소에서 칠하셨을 것이며, 따라서 단독 범행의 가능성과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겉으로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법인.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인 매니큐어로 그를 찾을 방법은 없을까? 예, 미친 새끼입니다. 이 새끼는. 예, 피해자의 손톱이고요. 매니큐어 칠해진 거 빨간색. 당시 피해자의 시신에서 추출한 매니큐어 선물을 분석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비교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혹시 사건이 일어날 무렵 동네 화장품 가게에서 매니큐어를 사간 남자 손님이 있지 않을까? 매니큐어와 관련된 뜻밖의 얘기가 대형마트에서 들려왔다. 아, 매니큐어 이거? 그때 땡땡네야. 내 남자가 매니큐어 바른 상태로 매니큐어를 사간 거예요. 남자가 매니큐어를 바른 상태로 매니큐어를 사갔다고? 빨간색 매니큐어 사갔다. 이거는 흔하지 않은데요, 이거는? 예, 남자가 빨간색 매니큐어를 사간 거 흔치 않지. 거기다가 바른 상태로. 이 새끼 같은데? 이거는 거의 확률이 없잖아. 이거는 이거 확률상 거의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거의 이제 확률상 좀 가능성이 없는 얘기지. 자, 그 당시 화장품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다는 윤씨와의 인터뷰. 2003년 엄양이 실종되기 전 어느 날 윤씨는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을 닫기 전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다고 한다. 그때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빨간 매니큐어를 이렇게 2개 주더니 잠시 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었다고. 왠지 보겠습니다. 언니 어떤 게 더 진해요?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언니 어떤 게 더 진해요? 고객님 이게 더 진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짙은 색상이 빨간색 매니큐어를 구입해간 남자. 기억할 수밖에 없지. 남자가 빨간색 매니큐어를 바른 상태에서 그거 사가는 것도 이상한데 거기다가 언니 어떤 게 더 진해요? 기억할 수밖에 없죠. 부인이 시켰다라면 우리 아내가 어떤 색깔 좋아하지? 그 이후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던 남자. 매니큐어를 팔고 좀 있다가 그 살인사건이 났어요. 시기도 비슷해. 시기도 사간 다음에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살인사건이 났다. 야, 이러면 이분이 새로운 제보자인가요? 예, 옛날 그래서 이런 제보가 없었거든? 이게 새로운 제보 같은데? 예, 맞죠? 새로운 제보자. 그래서 2019년 어제 3월 31일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시 나온 거구만. 왜 제보를 그때 안 했지? 그때 못 봤나? 그때 한창
그날 밤 빨간색 매니큐어를 사간 남자는 누구였을까?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CCTV나 다른 목격자가 없어 경찰에서도 인적 상황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한다. 어떤 실마리도 발견되지 않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겨진 포청 여중생 살인사건. 네,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젊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나이대가 30대 중후반? 이를 해결하고자 방송을 통해 제보를 낸 그알. 그러자 한 여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심스레 만남을 요청한 제보자 아름씨. 예. 포청 여중생 살인사건이요. 그때 겪었던 일을 말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2003년 10월 어느 날 시연 어느 금요일 밤 집을 향하는 길이었던 아름씨. 야, 제보자다. 와, 제보자야. 그런데 어딘가 이상한 기분에 뒤를 돌아보니 흰색 차량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다는. 흰색 차량! 와, 씨! 흰색 차량, 와! 어떤 낯선 하얀 차가 아주 천천히 제 발걸음에 맞춰서 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학생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기에 저는 집까지 얼마 안 되니까 금방 간다, 안 탈 거라고 제 의사표시를 했는데 아름씨는 어쩔 수 없이 남자의 차량에 타게 됐다고 한다. 남자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곧 내릴 거라는 생각에 개의치 않았던 아름씨. 이 새끼 손톱에 빨간색 매니큐어 발라져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거절을 해서 해코지할 것 같은? 문제는 집이 보이면서부터였다고 한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내려주고, 그리고는 바로 차량문을 잠가버렸던 한 남자. 위험한 상황을 인지한 아름씨는 장건장치를 풀고 달리는 차에 차량문을 열었다고 한다. 그런 아름씨의 모습을 보고도 그 남자는 동요하지 않았다고 한다. 잠시 뒤 차량은 멈췄었고 아름씨는 겨우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와, 다행히 탈출했네. 나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냥 좀 더 가서 고모리 카페거리에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자. 마음을 쓸어 내리기도 전에 이상한 모습을 목격했던 아름씨. 무슨 이유인지 남자의 차량이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이상했던 거는 가는 방향이 분명히 여기서 나가야 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되돌아갔다. 남자의 차량이 가는 방향에는 중약고가 있어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한다. 다시 유턴해서 학교 쪽으로 가서 그때 내가 저 번호판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막 다급하게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아,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에 동네에서 실종자를 찾는 플레잉카드를 보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범인이 자신의 집 근처를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제보를 못했다는. 아, 이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긴 해요. 예, 무섭지. 야, 제보하면 보복살인당 같은데 얼굴을 기억할 텐데 그 범인이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야. 나 같아도 신고 못하지 솔직히. 야, 우리나라 신고해도 그거 뭐야 보호 안 해줘. 아, 진짜로 우리나라 신고해도 그거 보호 안 해줘요. 예? 더군다나 이제 이 범인이 눈치 까져. 신고하면 딱 얘 그때 차에 태웠던 그 여자구나. 눈치챌 수밖에 없지. 어떻게 신고해. 나 같아도 신고 못하지.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 동네에서 실종자를 찾는 플랜카드를 보게 되었고, 당시 범인이 자신의 집 근처를 알고 있다는 불안감을 제보하지 못했다. 2003년 10월 말 오후 6시경 집으로 향하는 아름씨를 태워주겠다고 하고 납치하려다가 실패한 남자. 그리고 약 일주일 뒤인 11월 초 오후 6시 30분경 집으로 향하던 엄양을 길에서 납치한 후 살해한 범인. 같은 시기 같은 시간대 그리고 차량은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두고 발생한 두 사건. 서로 다른 사람의 소행을 보기엔 많은 부분이 너무너무 닮아있었다. 야, 이 새끼 빼박이다. 이 새끼다. 그 새끼 무조건이야. 차량 태워가지고 납치한 거네. 개새끼. 쌍놈의 새끼. 선 도착증 환자 새끼. 아씨. 이런 시골에서 이런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 리가 없지. 무조건이지. 빼박이죠. 엄양의 실종장소 2003년 11월 5일 오후 6시 18분 50. 제보자 납치미수 장소 2003년 10월 말 오후 6시경. 시간대도 똑같아. 시간대도 똑같거니와 거리도 겁나 가까워요. 차로 타고 가면 이거 얼마 10분도 안 걸려. 5분도 안 걸린다. 5분도 안 걸려. 2km면. 예? 전문가도 역시 두 사건 사이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한다. 겁나 가깝지. 공무리에 카페들이 많다는 거. 그러면 이런 카페촌의 존재 전도는 알고 있고, 이 제보자에게도 학생이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마주친 장소도 중학교예요. 그런데 남자는 왜 탈출하려는 아름씨를 위협하지 않고 차를 멈췄던 걸까? 아름씨를 만만치 않은 상대라 생각해 내려준 뒤 더더욱 취약한 대상을 노리게 됐을 거라는 전문가의 분석.
만만치 않은 상태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아마 탈출하려는 시도를 감히 막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아름씨는 남자의 얼굴을 꽤나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와 다행이네. 되게 하얗다 얼굴이? 남자가 화장을 했나? 이 사람은 검정 색소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백한 피부에 갈색 머리카락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던 남자의 얼굴. 수염난 흔적도 없이 깨끗했다고 한다. 잊혀지지 않는 모습은 또 있었다. 매니큐어죠. 매니큐어 같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빨간색. 이렇게 운전대를 계속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기어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너무 여자 손인 거예요. 여자 손처럼 하얗고 깨끗하고 하얀 손이 아름씨의 눈을 이심하게 한 것. 마치 투명 매니큐어를 바른 것처럼 손톱이 반짝거렸다고 한다. 이게 투명 매니큐어를 바르면 반짝거리잖아요? 아름씨가 기억하고 있는 남자의 몽타주를 그려본 그할 제작진. 아름씨의 기억을 토대로 만든 남자의 얼굴. 과연 16년 전 아름씨가 만난 남자가 맞을까? 자 몽타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타주. 와 이 새끼 좀 개새끼. 예 살인범 새끼입니다 여러분. 살인범 새끼. 개 미친 새끼. 예. 체면수를 통해 아름씨의 기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그할 제작진. 아름씨의 기억이 떠오르는 날은 2003년 10월 31일 금요일. 그날의 엄량이 실종되기 5일 전이었다. 아 존날반다 진짜 개빡치네. 자 체면수사네요.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그날로 체면수사. 이거 진짜 신기해요. 예. 터미널에서 내렸어요. 자동차 공업사에서 차들이 나와요. 하얀 차도 나오고 차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오후 6시 34분 터미널에서 내려 집으로 향한 아름씨. 잠시 뒤 남자의 차가 따라온다. 차에 탄 아름씨의 나이를 들은 남자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그 이후 기억을 더듬어 남자의 차 뒷좌석에 있는 점퍼와 서류 가방을 찾은 아름씨. 놀란 것 같아요. 놀란 표정? 그날의 기억은 어느새 막바지에 이른다. 자 뒤에 번호판 보세요. 아 진짜 번호판 보면 끝나는데 진짜. 와 번호판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번호판 제발. 차 오오오 차 뒤에 번호 7 735 오 735 예 735 예 별 이거 뭐야 그 물음표. 아름씨가 체면수를 통해 찾은 차량번호 경기차량 735. 마지막 숫자는 2개를 떠올렸다. 와 체면수사가 이게 진짜 은근히 정확해요. 예 진짜로 이게 대단하다니까 이거 진짜 겁나 신기해. 예 그런데 그때 아름씨가 생각지도 못한 기억을 찾아냈다. 자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을 다시 또 새로 꺼집어내고 있어요 지금. 다시 떠올리는 거야. 왜냐면 이때 당시 이 피해자가 그때 그 고통 충격 잊고 싶었을 거야.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야. 아 공업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 거기서 나왔어. 남자가 길에서 우연히 자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동네 어디 공업사에서부터 따라왔던 것을 떠올린 것이다. 동네 어디 공업사? 찝찝했어. 얼굴을 본 것 같아. 체면에서 깨어나기 전까지 남자의 얼굴을 봤던 아름씨.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는 동안 몽타주 작업을 보강했다. 더욱 선명해진 남자의 얼굴. 자 걔 씨발 새끼 얼굴 보겠습니다. 몽타주. 예 이 새끼 예 성 도착증 환자 포천 여중생을 살인했던 그 몽타주. 걔 미친놈. 와 존나 때리고 싶네 진짜. 앞머리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아 맞박 개치고 싶다 진짜로. 와 체면 수사에서 얻어낸 남자의 추가 정보를 정리하면 키 175cm 전의 마른 체형에 깔끔하고 다정한 차림하고 있었으며 차량 뒷좌석에는 서류 가방과 유니폼으로 보이는 카키색 점퍼가 있었다. 그날 공업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남자의 차량. 어쩌면 공업사에서 남자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직원 중에는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리를 받으러 온 손님이었던 걸까? 손님들의 반문 기록에
전산화된 것은 2006년부터다. 아, 이 사건은 2003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이 없겠네요. 예. 2006년인가부터 전산 썼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혹시 2006년 이후에 온 차량 중 관련있던 차량은 없을까? 735 경기 차량은 추정되는데 2006년도 경기 735 세모 아반떼인데 이거는? RMC의 기억수 번호와 일치하는 흰색 차량이 있었다. 어? 차주님 근처에 사는 정씨 얼굴 비슷하면 끝나는데? 야 씨발 얼굴 비슷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차량 번호는 맞지만 2003년에 해당 공업사를 방문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혹시 예전에 경기 735 세모 아반떼 차량 찾으셨죠? 네. 그런데 그 당시 아들도 같이 차량을... 아들? 아들이라... 아들... 당시 아들도 같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한다. 그때 아들이 끌다 자기 엄마를 준 것 같은데 시기로는 아들이 직접 만나보기로 한 그 아이 제작진 뜻밖에도 2003년 당시 엄양에 살던 동네를 거쳐 출퇴근을 했다는... 뭐야! (2003년) 당시 엄양에 살던 동네를 거쳐 출퇴근을 했다는 정씨의 아들. 와... 이 정부에 차를 세워놓고 지하철 타고 시장 가가지고 저는 거기 포천에 평일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일의 특성상 그 시간대에는 운전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아무리 제가 빨리 와도 저녁 8시 넘으니까 두툼한 손에 듬성듬성 보이는 털 게다가 건장한 체격까지 몬타주 속 외모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몬타주는 좀 다른가봐요. 그럼 아니지. 예. 남자다운 좀 큰 손에 이렇게 털도 있고 그렇다면 같은 차량 번호를 가진 다른 차주들 가운데 몽타주 속 남자를 찾을 수는 없을까? 735셈으로 됐던 게 지금 차종으로는 소나타, 레간자, 옵티마, 카렌스. 2003년 당시 해당 번호의 차량을 소유했던 차주들 몇몇을 확인한 그가 제작진. 이 사람들 중에 사건 관련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한 명 한 명 다 만나보기로 한 그의 제작진. 자, 한 명씩 다 만나보던 것 같아요. 네, 2016년에 그때 차 바꿨으니까 매니큐어로 좀 칠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죠? 아, 전혀 안 그래요. 나같이 얼 까먹고 손 들어온 사람 가지고 무슨 매니큐어예요? 예, 꺼주세요! 10년 전 남자가 탔던 차량은 지금 와서 찾는 건 정말 불가능한 걸까? RMC가 체면 수사 속에서 봤던 차량번호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바로 남자의 타고난 외모일 것이다. 좀 특이한 외모긴 하죠. 좀 여성스러운 그 외모에 하얀 피부, 좀 고운 손. 포천 갈 일이 없으세요? 네, 전혀 무관해요. 우리는 현재 그알 제작진은 RMC가 차량 뒷좌석에서 봤다는 유니폼을 근거로 지역 일대 공장을 탐색 중이다. 현재까지 포천 지역 일대에서 RMC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제보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있다. 아, 이 개새끼. 와, 맞박 개 때리고 싶네. 진짜 주먹으로 그냥 해펀치 꽂아버리고 싶네. 근데 갑자기 어떤 하얀색 차가 서더니 같은 방향 간다고 그래서 그 차를 탔나봐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목적지 됐는데 안 내려주고 무시하고 그냥 갑자기 달리더니 저수지까지 끌고 가더래요. 제가 그때 트렁크에 갇혔었는데 그 트렁크 그 뒷좌석에도 무슨 큰 비닐봉지가 쌓여있었고 트렁크에도 무슨 초록색 포장재 같은 거로 있었고 경찰 RMC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 번호 수와 함께 차주들을 대상으로 몽타주를 비교하고 있다. 끝.